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이수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바람에 좀 지루하다,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TV 앞에 앉아 계신 만큼 저희가 그 시간 아깝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힌트들을 알려드리고요. 또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소통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 8200번이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세 가지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께 이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데요. 자, 다음 주장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5월에 이제 마지막 주가 진행이 되잖아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2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머니왕 2부 모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MTNW 박소은, 한결선 어드바이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이번 주 시장이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횡보도 하고 오르면 떨어지고 외국인 수급도 좀 빠져나가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먼저 박소은 의원님께 지금 이런 시장을 좀 대비할 만한 좋은 섹터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섹터 알아보기 전에 간밤 미증시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문제가 되셨던 부분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년물, 10년물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미국 국채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 부진,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진이 좀 한몫을 한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이벤트가 없이 이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 인상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금들이 좀 투기 자산으로 좀 쏠릴 듯 하다가 바로 안전 자산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도 참 자금 현상이, 이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원달러 환율, 지금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좀 안정권이 있었죠. 안정권이었는데 바로 이 현물 시장인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부조리겠죠. 이때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선 앞두고 증시 자금들이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대비해가지고 제가 챙겨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과 섹터들은 조금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조금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첫 번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전 테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제 24일이면 오늘이죠. 이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 원전 테마가 좀 많이 움직였었죠.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수주 물량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수주 물량이 중요하게 돼 있는데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28년까지 이 착공만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이제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원전 관련된 주들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벨기에와 이 덴마크에도 원전 재도입을 선언한 데 이어가지고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스웨덴도 이제 신규 원전 4기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을 국제 정황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원전 테마라고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40%좀 무겁습니다. 40%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하고 대장주이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머니왕 2부죠. 머니왕 2부에서 제가 여기서 종목 상담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이제 보유하고 있었고 2만 7천 원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때 더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물량이 지금에야 가시적인 매출이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훨훨 나를 수가 있다고 제가 머니왕 2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어서 최고가 4만 1,400원을 찍고 지금 4만 원 지금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상승 초입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상승세가 꺾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상승 초입 부분이라는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신규 진입으로 들어갈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두 개씩 추가적으로 후발주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산인더스트리를 볼 건데요. 자, 수산인더스트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에 대거로 거래량이 지금 폭등되어 있죠. 지금 폭등되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이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거래가 하나도 안 되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폭등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밑에 부분이 거래량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다가 지금 15% 정도 25,250원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추가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수산인더스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후발자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두 종목과 달리 조금 상승세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시면 차트만 보더라도 군데군데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들이 보이죠. 누군가가 물량 테스트를 하고 누군가가 들어 올려주는, 들어 입성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두 종목과 달리 지금 아직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은 그 다음 후발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제가 원전 테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섹터 더 살펴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종목 더 이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도 챙겨 보겠습니다. 자,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유행되고 있습니다. 유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진단키트, 의료 AI 같은 거를 여러분들 챙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동북아시아, 지금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저희 한국도 이제 무시 못하겠죠. 다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문제지만은 치사율이 높은 이제 전염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휴마시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 되는 종목입니다. 2천억대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적으로 너무나 괜찮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규적인 매수를 하셔도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잠깐 당겨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시면은 새말뚝 자리가 보이십니다. 여기 작년 10월 30일 날 새말뚝이 떴고 새말뚝 1차 부분과 2차 부분, 3차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매수했었을 때 바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날 다시 또 새말뚝이 뜨고 여기서 1차 부분과 2차 부분, 3차 부분까지 매수를 완료하면은 다시 또 급등을 하면서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력이 나갔습니다. 이때 세력이 나가고 세력이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줄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바닥권을 다지면서 다시 또 바닥에서 누군가가 가격을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누군가가 들어올려주고 있고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자주색선인데 1년짜리 이동평균선입니다.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뚫으면서 새말뚝이 발견됐어요. 이 새말뚝이라는 거는 빨간색 긴 양봉 캔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 차트 속에서는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섹터도 좋고 이슈도 좋고 거시경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는 최근에 새말뚝이 떴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끌어올려주는 장대 양봉이 하나 떴고 여기서부터 1차 부분, 윗부분과 중간 부분에 공략을 한다면은 지금 너무나 자리가 이쁘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휴마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죠. 올해 1월 6일 날 새말뚝이 떴습니다. 이 새말뚝이 뜨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공략 자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고가를 찍은 음봉 마무리, 요 자리가 바로 세력 이탈 자리입니다. 이 세력이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힘이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누군가가 들어올려주고 있죠.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 자주색선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서 또다시 새말뚝이 떴습니다. 이 새말뚝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장대 양봉을 뜻하는 건데 여기를 공략을 해서 첫 번째 윗부분, 그다음에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의 공략을 차례대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랩지노믹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는 이슈가 다음 주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하나씩 차트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700억대인데 불과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5,700억짜리 이 신풍제약은 거래가 하나도 없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 새말뚝이 뜨고 목요일 부분부터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41선을 뚫고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까지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천억대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서야 지금 보시면 거래가 들어온 모습이 확인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새말뚝 잡혔으니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화장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시작일까요? 과연? 지금 거의 상승 중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시장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주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먼저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41선을 뚫고 강한 새말뚝이 발견됐죠. 이 강한 새말뚝이 발견되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볼 건데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원래는 1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45만 원이죠. 화장품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20선 매매를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이동평균선 중에서 20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잘 포착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트 말씀드릴게요. 실리콘트도 화장품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고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달바 글로벌인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단타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돼 가지고 달바 글로벌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들 말씀 주셨고요. 원전과 진단키트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섹터 안에서의 또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결손 어드바이저도 어떤 섹터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예,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잠깐 점검하고 다음 주 어떤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섹터와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아마 예상이 되는 게 최근 시장이 조금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하죠. 미중 그 관세 협상이 이제 90일 유예 이후에 시장에 큰 악재가 일단 단기간에는 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9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금 문제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6월부터 다시 5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또 소식 때문에 미 증시도 다시 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뭔가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나왔는데 뭐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출렁거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도 호재도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아직은 뭔가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최근 많이 반등 줬다가 아마 다음 주에도 약세 내지 박스권에서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뭐 종목별 순환매 그리고 수급도 쏠림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는 좀 까탈스러운 그런 시장이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4월 달 급락했던 것은 순수하게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 이슈 때문에 상호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예 소식이 나오면서 이 악재가 해소가 되니까 소위 얘기해서 급락전 가격대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급락할 때는 뭐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뭐 다 던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가파르게 한 달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많이 빠진 종목들의 저가 매수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하는 또 소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어떤 등락 그리고 숨고르기 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이제 지수의 박스권 흐름 속의 변동성 그리고 계속 수급의 쏠림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별 섹터를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변화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섹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주인데요. 뭐 워낙 이제 실적들이 좋고 수주 잔고가 좋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 섹터를 뭐 그동안에 뭐 이게 뭐 1, 2주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수주 잔고입니다. 물론 이제 폴란드 쪽에 수출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K방산이 최근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뭐 중동 지역이나 또 동남아 이제는 이제 남미 쪽으로 또 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수주 기존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좋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1, 2개월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번 수주를 하게 되면 짧으면 6개월, 길면 2, 3년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향후의 실적도 좋아지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신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2, 3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4, 5년 동안 호황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점. 또 더군다나 최근 이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육상이든 해상이든 우주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임기 내에 대략 한 1,750억 달러, 약 한 하루 한 244조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이런 골든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이제 우주항공, 특히 이제 방산 관련주, 미국뿐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방산주들이 다시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삼성이 드디어 이제 우주항공 사업 쪽에 진출을 하려고 슬슬 발을 내닫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우주 로켓 발사장 관련한 후방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들. 따라서 이제 방산과 우주 항공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추가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방산주 4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방산주 4인방 외에도 이 부품주들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기술적 흐름 잠깐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산주 4인방 중에 대장주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증자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주춤을 거리고 있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최근에 트럼프의 골든돔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는 수혜주로 거론될 수가 있는데 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 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춤할 때 여타 종목도 이제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잠시 주춤거리긴 했지만 폴란드 2차 계약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나 중동 지역의 K2 전차의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 말 그대로 다시금 요 12만 5천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요격 미사일 이제 그 우리나라 천궁2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뭐 우주항공 이 골든돔 프로젝트의 요격 미사일 쪽 체계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내고 달리는 그런 부분들 글쎄요 여기서 멈출 것까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는 뭐 실적 때문이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품주로서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LNG 솔루션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꾸준히 우상향의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벌써 12만 원대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업황 상황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지금보다 최소 미니멈 20-30%에서 맥시멈 5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대신 방산주 같은 경우는요. 이 짧은 구간 볼 종목들이 절대 아닙니다. 뭐 진득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들 뭐 은행 적금 넣는다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본다면 충분히 뭐 우리가 쿼터 수익이라고 하죠. 보통 25, 50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쌓일 수 있는 좀 안전하면서도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방산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터주입니다. 뭐 우리 K-팝 이슈들 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BTS죠. 방탄소년단의 멤버들 대부분들이 6월달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반기 때에 방탄소년단도 본격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K-팝 아이돌들이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고요. 이제 블랙핑크도 이제 컴백을 할 거고요. 이제 트와이스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할 거고 최근에 또 스트레이트키드라는 또 아이돌 그룹들이 또 월드 투어가 좀 본격 시작되고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엔터주를 우리가 단순하게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많다. 물론 그렇죠. 공연 수익 같은 경우 월드 투어를 한번 뜨게 되면 적게는 400~500억에서 BTS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 같은 경우 한 2~3천억 매출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우리 엔터사들이 과거에는 음원 매출만 있었지만은 이제 MD 굿즈 상품이라고 하죠. 이게 새로운 또 수익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팬덤 문화 때문에 음원 매출 플러스 이런 굿즈 상품들의 매출이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주들의 하반기 실적들 특히 이제 가을로 갈수록 성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엔터주들은 추가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엔터주 4인방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종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브죠. 이 차트를 잠깐 통해서 한 번씩 볼 텐데 뭐 하이브도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갖고 또 신고가를 내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의 제대 소식과 하반기 활동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을 거두고 매출을 이루어지는 2분기, 3분기 실적을 본다면 글쎄요, 이것도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흐름을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도 마찬가지죠. SM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가고 있는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실적이 좋지 못하고 또 최근에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 큰손 물량들이 물량을 이탈했다면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겠지만 살짝 조정 이후에 뭐 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수급적인 뒷받침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추가 흐름들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머니왕 2부 출연하면서 2주 전부터 계속 좀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냥 사놓고 2주만 지켜봤어도 미니멈 지금 15에서 20%, 뭐 30%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진 않죠.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지금 만족하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4인방 중에 지금 제일 느립니다. 제일 느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JYP죠. JYP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엔터 4인방 중에. 하지만 어찌 보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열심히 뒤따라가야 되는 형님이 먼저 저 멀리 갔기 때문에 이제 아우가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들 뭐 하반기에 신규 아이돌 스타들의 또 월드 투어 이슈들 본다면 1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2, 3분기의 실적들 그리고 여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빵 하고 좀 올라갔는데 자, JYP도 지금 전 고점 신고가가 한 87,000원 되는데 지금 75,400원. 상대적으로 느리게 갔지만 안정적이고 늦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같이 뭐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제 이제 트럼프의 관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서 이런 그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 이제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여러 수정 단계들을 아마 거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부분을 보면은 이 트럼프의 공약이었죠.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따라서 그동안 많이 이제 세제 지원이나 세액 공제를 했던 뭐 특히 이제 그 태양광 쪽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이쪽을 지원을 축소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지 기반인 공화당의 우세 지역에서는 원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원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 섹터라도 태양광 쪽은 지금 울상이죠. 또 2차 전지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인데 2차 전지가 좀 신저가를 기록하고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서 예외 조항으로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전국에서도 원전 관련된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 화두로 좀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 따라서 원전 플러스 또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건설 경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거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트럼프도 2025년까지 미국 내 원전 발전량을 4배 이상 증가를 시킬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미국 원전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저도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원전 기업들이 체코 쪽에 수주 계약을 했다가 법원 소송 때문에 좀 지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도 진행을 했지만 체코 이후에 또 신규 추가 원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이런 걸 본다면 원전 산업이 그동안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점 이런 면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다. 그럼 원전 건설에는 당연히 또 건설사가 따라붙겠죠. 그래서 이런 해외 수주, 과거에 이제 에너지 개발을 했던 이런 턴키 수주를 했던 글로벌 대형 건설사들도 같이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워낙 많은 종목들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잠깐 이제 점검을 해보면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뭐 2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 야, 뭐 2달 만에 100% 상승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좀 길게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들, 수주들 이런 거 본다면 과거로 친다면은 뭐 한참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의 3, 4년 동안 요 구간에서 맴돌았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글쎄요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하면은 가장 우리나라 독보적인 유지관리 회사 중에 하나죠. 한정 KPS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이제 한정 KPS에서는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측면, 그렇죠? 주가가 거의 지금 바닥에 있는 측면. 대신 좀 시총이 있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이런 종목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 쪽입니다. 원전 건설과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건설 인프라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텐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GS건설도 있고 뭐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면 자, 현대건설이 국내 그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해외 수출도 좀 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만 5천 원까지 빠졌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자 4월 달 3만 5천 원대부터 지금 5만 4천 원. 자 7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거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대건설의 주가가 2021년도 6만 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GS건설도 같이 묶어서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요. 국내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GS건설의 주가는 거의 뭐 바닥권을 기고 있죠. 한때 뭐 2, 3년 전에 4만 5천 원의 주가가 지금 이제 15,000원, 이제 겨우 2만 원대를 지금 올라서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2만 원대를 가까스로 좀 올라서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무겁고 느리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많이 인기는 없지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수급의 쏠림, 또 종목 순환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신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 이런 측면을 본다면 건설주들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회복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우리가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박스권 속에서 순환매, 쏠림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방산주와 엔터주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서 계속 이끌고 갈 가능성 이렇게 보고 이런 종목들의 좀 편안한 투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하기보다는 일단 편안하게 들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한결선 어드바이저의 주요 중심 섹터들 살펴봤는데 두 분의 어드바이저가 겹쳐서 말씀하시는 섹터가 있죠. 바로 원전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략 CG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두 분의 섹터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할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 소통 창구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번호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비수가,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첫 번째 상담자분 전화 연결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대동이요. 대동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300원에 50%예요. 11,300원에 50% 담으셨고 비중이 조금 많으십니다. 11,300원대면 혹시 지난주에 담으셨나요? 아니면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언제 사셨구나. 투자했다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자마자 조금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박수훈 의원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훈 어드바이저입니다. 예, 수고하시네요. 네네네. 혹시 제 새말뚝 강의를 혹시 아시는지요, 혹시? 예, 예. 저거 네네. 봤습니다. 들었었죠. 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예, 그 예. 새말뚝 자리가 1월 16일 날 이제 발포착이 됐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아무래도 종목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전혀 없는 종목이고요. 이 새말뚝 자리가 16일인데 여기를 타점을 놓고 보면은 1차 부분, 여기 중간 부분이 2차 부분인데 2차 부분까지 완료가 되니까 바로 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예. 요게 바로 새말뚝 매매 기법이고요. 그리고 2월 13일 최고가 찍은 15,880원을 딱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가 세력 이탈 자리입니다. 근데 세력 이탈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이탈하려면은 음봉이 떠야 되는데 지금 양봉으로 좀 지켜주고 있었죠. 그렇다는 거는 세력이 지금 누군가가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1차 부분과 2차 부분은 지금 맞닿고 있고 지금 3차 부분 아래로 여기 잠깐 눌려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너무나 완벽하게 개미 털기 구간을 딱 거치고 지금 보시면 이쁘게 지금 3차 부분에 딱 왔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 시점도 괜찮습니다. 매수 시점도 괜찮고 다만 비중이 좀 높으세요.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봤었을 때는 50% 정도 들고 가시면은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를 때마다, 튈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 위로는 슈팅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지금 고가 부분을 제가 추정하자면은 세력들이 13,000원 위로는 가야 세력들도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조금 살아있고 세력이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홀딩하면서 비중을 올릴 때마다 좀 줄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종목들 잘 챙겨가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비중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줄이시고요. 12,000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셨으니까 꼭 수익권에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고요. SK 이터닉스 보겠습니다. 2만 원에 20%. 사실 한가슴 의원님 이게 그 신재생 쪽이 지난 거래일에 좀 급락했다가 태양광은 계속 급락했는데 풍력은 회복을 했거든요. 예, 예. 이터닉스도 2만 2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약수익권이십니다. 비중 조절은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지금 가격적인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가격이 이제 2만 원인데 네.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게 이제 주가라는 게 바닥권에 더 저가에 사가지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감이 있을 겁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ESS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발전 설비 쪽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풍력과 태양광 쪽에 다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의 ESS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재료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SK 이터닉스의 어떤 투자 포인트 한 가지만 짚어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근 이제 정부가 그 전남 신안 쪽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제로 진출 가능성, 수혜 가능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본격화된다면 SK 이터닉스도 상당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주가 상승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많이 높은 자리에서 지금 뒤늦게 뛰어들지 않았나. 단기적인 접근 방법이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과연 얼마큼 더 올라갈지 잠깐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의 주가 흐름이 뭐 보자시피 그동안에 거의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죠. 작년 2024년도부터 주가가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대의 바닥권을 기다가 최근에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아까 물론 이제 대선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논란들, 정책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서 미국 내 어떤 그린 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의 축소, 폐지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시장을 떠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 본다면은 뭐 추가적인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요 22,000원, 22,5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 이게 다시 밀렸기 때문에 요 가격대 말 그대로 요 19,000원 언더권에서는 뭐 단기적인 매수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2만 원 나쁘진 않은데 이걸 지금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한 2만 2, 3천 원 올라왔을 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보유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도 괜찮다라고 하셨고 지금 전고점 라인은 23,000원대 혹은 22,000원권에서 매도 일부 하자 19,000원대에서는 단기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달바 글로벌 11만 3,700원에 비중 10%고 박수원 의원님께 종목이 잘 찾아갔네요. 아까 화장품 섹터 안에서 관심주 달바 글로벌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장에서 지금 12%까지 올랐습니다. 신고가고요. 다음 주 더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된 주죠. 화장품 관련된 주고 상장이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이 목요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상장을 하고 확정 공모가가 66,300원이었습니다. 66,300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셋이 주관사인 만큼 좋은 종목을 이제 IPO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IPO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이고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릴 게 전혀 없어요. 분석을 해드릴 게 전혀 없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분봉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분봉에서 그물망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그물망 차트로서 여러분들 매매 타점을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그물망이라는 걸 접해보시는 분들은 잠시 이 방송 끝나고 말미에서는 제가 새말도 기법과 그물망 기법을 이어지는 방송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이 달바글로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분봉을 보면서 분봉에서 그물망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매매 타점을 노리는 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 모멘텀은 3분봉을 보게 되면은 3분봉에서 그물망이 좀 좁혀져 있는 부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11만 5천 원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1만 3,700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일단 매집을 했었어요. 매집을 하고 그물망이 펼쳐질 때 매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원 윗대로는 지금 그물이 엉켜지면서도 충분히 상승 랠리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냐? 그물망이 꺾여지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그물망이 꼬일 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 대응 가능하다, 살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 달바 글로벌의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자,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라운피플 네. 5,500원에 10% 정도 돼요. 5,500원에 10% 사셨고요. 네. 5,500원이면 조금 들고 계신 지 몇 달 되셨네요? 몇 달은 아니고 되게 오래됐어요. 1년 넘었는데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낮춰놓은 거예요. 지금 평단 낮춰놓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좀 탈출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 전략 한결선 어드바이저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한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라운피플 회사 내용을 혹시 주위에 그 소개를 받아서 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분석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겁니까? 네, 아직 잘 모르는데 그냥 인공지능 AI 쪽이어가지고 예. 네. 인공지능 쪽인 것 네, 같아가지고. 전망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샀는데 그러면은 네, 자꾸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매수 단가를 많이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 매수를 했던 가격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6,000원대요. 6,000원대요. 네. 그럼 6,000원대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5,500원대로 좀 낮춰놓으신 거네요. 네. 예.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이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 이제 매매 방법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이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죠. 근데 그 개념이 내가 처음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더 잘 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사람들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내가 처음 샀는데 처음보다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더 쌀 때 사서 물량을 늘려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약간 변질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는 다행히도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처음 샀던 주가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싸 보인다가 아니고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떨어질 때 싸 보이니까 사다 보면은 말 그대로 추가하게 나왔을 때 손실도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좀 높지 않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AI 쪽 아마 요즘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당장의 어떤 뭔가 성과를 얻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뭐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가 성과를 얻어야겠죠.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최근에 대선 전국에서 어떤 정책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향후에 미래 산업에 당연히 필수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이 라운피플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AI 검사 솔루션 쪽 회사인데 최근 뭐 매출은 많이 증가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영업 적자거든요. 만약에 라운피플의 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쭉 우상향하게 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물량을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게 좀 이익이 본격화되고 실적이 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가격이 싸다고 뭐 추가로 물량을 더 잡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아마 지금 보유 기간이 꽤 한 못해도 6개월 이상 되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한 2, 3개월 정도면 얼추 답이 나올 겁니다. 뭐 단기 기술적인 흐름이든 뭐든 이게 다시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5,500원 그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나은가요? 더 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 부근이나 그 소폭 플러스권에서 팔아야지 당장 이게 큰 뭔가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당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얘기하자면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좀 정리하거나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께서 좀 나름대로 좋아 보이고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라운피플은 지금 충분히 매도 기회는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매일매일 주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문자 LG화학 21만 원 10%입니다. LG화학 처음에 종목명 듣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최근에 좀 떨어질 때 좀 단기 반등을 노리고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수원 의원님, 더 떨어졌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LG화학을 저한테 물어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장기 모멘텀이죠. 장기 모멘텀인데 이런 종목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저는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이제 접근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올바른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가 21만 원인데요. 21만 원을 잡은 근거가 거의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종목을 뭐 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상승 여력이 보여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장으로 최저가를 이제 찍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좀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그렇게 쉽게 들어 올려지진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지부지하고 있고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빠른 회전을 위해서라도 일부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반짝반짝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은 지금 역배열 상태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재무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재무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자 재무제표를 제가 볼게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일부 정도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신규 종목으로 좀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얼른 조금 더 매도폭이 커지기 전에 다른 교체로 조금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고요. 자, 다음 상담은 스튜디오 미르 한결선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요? 3,38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계속 그 스튜디오 미르의 최근 흐름은 4,000원대를 뚫고 예. 뚫어내지 못하고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이게 이제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두 가지 경로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향후에 어떤 실적 전망이나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 또 하나는 그 회사와 혹은 그와 관련된 업계의 어떤 재료, 이슈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최근에 미국 뭐 지상파 쪽에 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터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그 애니메이션 쪽도 굉장히 다양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미르도 그런 관련된 산업으로서 전망은 좀 나름대로 있지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료 때문에 불끈했다가 추가적인 또 재료가 안 나오고 이슈가 없으니까 다시 되밀리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불끈하고 되밀리고 그다음에 3월 달에도 불끈하고 되밀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죠. 윗꼬리가 굉장히 긴 이런 캔들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장중에 혹은 시장에 어떤 재료나 이슈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사서 금방 정리하고 나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단타성, 단기성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4월 달에도 2,750원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은 요 4,100원, 200원대를 올라서지 못하고 몇 번의 돌파 시도가 있지만 윗꼬리가 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꼭 우리가 자세한 재료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한 차트 흐름만 놓고 본다면 재료가 나왔을 때 불끈 올리지만 우리 소위 얘기해서 개인들이 달라붙었을 때 누군가가 물량을 털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 주식을 가져가되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물량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4,000원대까지 올려놨고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그렇다고 또 계속 흘러내리기에는 또 많이 빠지면 분명히 한번 또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3,330원, 3,380원. 이제 그리 높진 않는데 일단 이런 특성을 본다라면은 지금 아마 며칠 정도 약세 내지 좀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분명히 재료나 이런 이슈 혹은 수급 때문에 한번 좀 빵 하고 또 올라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좀 정리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한한령 해제 때문에 최근 좀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 슈팅 후에 얼른 매도를 하시는 것으로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박소은 의원님께 진원생명과학 여쭤볼게요. 아까 집중 섹터에서도 감염병 언급해 주셨고 또 관심주로 진원생명과학 꼽아주셨어요. 매수가가 근데 너무 잘 사셨죠? 네, 너무 잘 샀습니다. 2,700원에 20%. 이분은 좀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럼 매도 시점 잡아볼까요? 네, 2,700원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청하고 계시면은 이 새말뚝 강의를 좀 이어서 할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천억대입니다. 3천억대고 과거 작년이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가량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고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원부터 2,500원까지는 계속 누군가가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이쁘게 지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700원이죠. 매수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단기적 모멘텀으로 보면은 여기 241선을 가장 뚫고 올라오는 이 부분이 가장 맥점이었는데 이 부분대로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 나오고 이 금요일 날도 이제 급등을 하다가 잠시 눌려 있는데 잠시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차트를 당겨 보면은 아직 고가 부분에서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면은 4,000원은 안착을 하고 이 4,5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볼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새말뚝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모멘텀에는 살짝 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봉을 확인해 보면은 분봉상으로도 5분봉상으로도 지금 그물망이 꼬여 있습니다. 그물망이 꼬여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잠깐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릴 때 이분 같은 경우는 행복한 눌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를 하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전략 세워드렸고요. 아유, 조금 더 큰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BHI를 높은 가격에 좀 매수한 것 같아가지고. 얼마에 사셨어요? 37,620원에 샀나? 37,620원 맞아요? 네네네네. 37,620원 비중은요? 비중은 15%인데요. 15%. 네. 어제 사셨어요? 네, 어저께 잡았는데. 어제 오후에 사셨죠? 네네,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일단 한번 튀었다가 그래도 오후에 좀 조정 받았을 때 사셨네요. 자,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섹터에 있는 또 종목이거든요. 이거 수익 네. 날 수 있는지 한결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수익을 날래나 어쩔라나 싶어서. 예, 안녕하세요. 한결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우리 이제 어머니 이제 BHI를 내용을 좀 알고 사신 건가 아니면 주위에서 소개를 받아서 사신 건가요? 예, 원전주라고 그래서 이제 좀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또 아, 사기는 예. 샀는데 좀 불안합니다. 조금. 아, 예.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오르기 전에 사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유, 아쉬움이 있을 예, 예.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매수 가격이 37,000원 이제 어제 하셨기 때문에 네네. 조금 불안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예, 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고맙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BH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원전이나 이제 LNG 발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이제 그 폐열 보일러나 이제 버너등 이제 그쪽 관련된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중동 쪽의 수주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뭐 수주 잔고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작년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당연히 금년도 실적이 거의 한 50% 이상 매출액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이론상으로 과거 주가보다 뭐 50% 100% 이상 증가되는 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금 그 상담 요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무섭지 않냐. 네네네. 예, 아마 그것일 겁니다. 이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잠깐 기술적인 거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그 전에 샀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네, 주봉을 한번 볼게요. 단순하게 일봉 보지 마시고요. 주봉을 보면은 불과 작년 10월 달이죠. 이 주가가 지금 뭐 7,000원, 8,000원. 주가가 지금 거의 뭐 38,000원이면은 야, 뭐 한 5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고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그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 얼마 한 18,000원, 2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4만 원까지 주가가 지금 2배 더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없이. 근데 혹시라도 또 미국의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한마디 하든가 또 중국이나 어디에서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굉장히 위협적인 뭔가 멘트가 나온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지 많이 올라서 뭐 여기서 더 못 가지 않냐 그런 측면을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사셨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을 거로 좀 보이고 있고요. 비중은 좀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15%인데요. 아, 15%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중이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 BHI 같은 경우 한 4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참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져가시되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외부 변수가 나왔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이익권에서 이익을 좀 챙기시고 혹시라도 일단 이익 챙기고 나서 다시금 조정을 주거나 밀릴 때 많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때 또 다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장기로 가져가면 장기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하면서도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분들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게 사면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마련인데요. 한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략들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자 재룡전기 보겠습니다. 32,800원의 비중이 무려 100%십니다. 하지만 지금 약손실이네요. 약손실권이고 100원 차예요. 지난 거래 종가랑. 이거 좀 언제 갈까 궁금해하시는데 위원님 갈 수 있을까요? 네, 재룡전기 32,800원이네요. 32,800원인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죠? 차트 전문가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 보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24년도 2월에는 이 종목이 10,000원, 20,000원대였습니다. 10,000원, 20,000원대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에 10만 원을 찍었어요. 자, 10,000원, 20,000원짜리가 1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 종목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을 다 출연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꺼졌습니다. 불이 엄청 붙었다가 불이 엄청 또 꺼진 거예요, 지금 꺼졌습니다. 지금 바닥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 최저가, 지금 4월 9일 날 최저가 26,450원을 딱 찍고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자, 이런 종목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매출로 보면은 매출이 또 90% 또 이상, 수출도 그렇고 굉장히 또 괜찮아요. 기업 내용이 또 괜찮습니다. 지금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연간이고 지금 분기 실적도 좀 꾸준하고 괜찮습니다. 회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종목은 엄청 불이 붙었다가 엄청 불이 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살까요? 과연?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모멘텀으로 보면은 32,800원 굉장히 괜찮은 매수까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4만 원만 가더라도 충분히 많이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4만 원 이상부터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지금 합해서는 한 40% 정도 됩니다. 위에 4만 원 위에 구간에는 40%나 되기 때문에 4만 원 언저리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일단 하시고 그리고 비중이 좀 100%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종목
종목에 여러분들 몰빵을 하거나 한 종목에 50% 이상 담으시면은 항상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마다 계좌를 바라볼 때마다 울고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20% 정도 항상 비중 관리 잘하시고 리스크 관리 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정기는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비중 관리 잘 하시자라고 언급 주셨고요. 마지막 LS 마린솔루션은 2732원에 38%십니다. 매수가와 비중을 보아하니 좀 물타기를 하셔서 평단을 낮춰 놓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종가까지는 근접하게 왔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짧게 보는 분이 아니라면 네. 일단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해적 케이블 쪽 만드는 회사인데 재료가 있죠. 미국 이제 LS 그룹이 미국의 대규모 케이블 공장 투자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해상 이런 플랜트나 해상 풍력 쪽 이런 쪽에 최근 수주 물량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케이블 관련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해적 케이블 전력 쪽의 케이블뿐만 아니고요,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해적 케이블 쪽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실적들이나 성장성을 본다면 주가가 추가적인 한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27,0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 종가가 19,900원, 약간 손실거리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업황이나 어떤 향후의 전망을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LS 마린 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많이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호실적 때문에 한번 24,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따라서 최근에 4월 달에 14,000원에서 2만 원대로 올라오면서 상승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는, 그리고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하락이라고 보이지 추세를 이탈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다시금 23,000원의 전고점 돌파 시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뭔가 좀 강력한 모멘텀이나 어떤 재료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본격화되는 그런 가시화되는 시점이 도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 보유 전략, 그리고 1차적으로는 23,000원대에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여부, 이거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좀 마무리해 보고요. 위원님들의 종목 AS와 이제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박소원 위원님의 종목은 동양철관이고요. 5월 12일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3.4% 상승 기록 중입니다. 이게 참 주가 관리를 잘하네 싶을 정도로 차트가 예쁘네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한결섬 위원님의 종목 생코도 다 박소원 의원님 거네요. 죄송해요. 생코도 박소원 의원님 종목이에요. 자, 지금 5월 19일에 매수를 해서 당일날 12%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바로 AS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앵커님께서도 차트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너무 이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이제 LNG 수출 허가 재개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머니왕 2부 첫 출연하면서 이 동양철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변하진 않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게 되겠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말뚝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여기 봐보시면은 3월 5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바로 새말뚝이 발견됐습니다. 이 새말뚝이 2번이나 발견됐는데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군가가 아직 덜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아직 누군가가 대거로 나가지는 않은 종목이 바로 동양철관이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이 아직은 없다.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면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갔으면은 그 종목은 바로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죠.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
종목은 바로 불이 붙었다가 바로 불이 꺼지는 종목이었고 세력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종목은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센코 같은 경우도 약한 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센코입니다, 센코. 센코는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제가 어떤 종목 순으로 보라고 했냐면은 수소, 탄소,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는 풍력까지 여러분들 챙겨보시라고 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무래도 순환매, 이 선순환을 돌다 보니까 자금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새말뚝 기법이 너무나 잘 맞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1,000억 원이 안 되고 이런 종목은 매집봉과 기준봉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봐보시면 여기가 매집봉, 4월 14일 날 날짜로 매집봉이 떴는데 이 매집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가격을 들어올리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호가를 보고 이 종목을 들어올리려고 하면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물량 확보를 테스트하는 구간이 바로 매집봉입니다. 요 매집봉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흔적이고요. 그다음에 240일 이동평균선,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새말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새말뚝이라는 건 긴 장대 양봉을 뜻하는 거죠. 긴 장대 양봉부터 시작해서 윗부분과 중간 부분, 아랫부분을 순차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가격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보시면 여기 1차 부분 여기 두시고 여기 2차 부분에 맞닿아 있는데 제가 센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2차 부분까지 왔다 있다 보니까 지금 분할로 여러분들 매수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3차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은 얼마든지 슈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법 이름이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주가가 튈 때까지 이 종목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쇠말뚝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차트를 보니까 그 장대 양봉의 쇠말뚝이 보이네요. 두 종목 AS 도와드렸고요. 한결선 위원님의 AS 종목은 JYP 엔터 그리고 고영입니다. 자, 엔터주는 뭐 아까도 집중 섹터로 말씀 주셨고 네. 모든 엔터사가 다 주가가 지난주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고영도 지금까지 6.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좀 전고점 위로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지 두 종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뭐 JYP 엔터는 아까 엔터주 설명을 들을 때 뭐 하이브나 뭐 SM 또 YG엔터는 이미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근데 JYP 엔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보면서 점검을 할 텐데요. 여타 종목에 비해서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한 엔터주 4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느리지만은 JYP도 하반기에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가 본격화되고 또 트와이스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2분기부터는 얘도 이제 신고가 상승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뭐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저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살짝 조정을 주고 나서 67,5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7만 원대 여기서 지금 한 3, 4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사실 전 지금도 매수 가는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여타 엔터주 4인 종목처럼 이 전고점 신고가를 내면서 같이 가는 랠리 흐름을 늦지만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고영입니다.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로봇용 수술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요. 뭐 실적이 굉장히 좋죠. 원래 이제 3D 검사 장비로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뇌 수술 로봇 의료용 로봇 시장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FDA 쪽에 판매 승인하면서 주가가 불끈했습니다. 뭐 고용 주가가 8,000원, 9,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거의 뭐 150% 단기간 급등했던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금 미국 시장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랐지만은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말 그대로 기존의 반도체 검사 장비뿐만 아니고요. 이 수술용 로봇 미국 시장에서 얼마큼 확대가 될 거냐.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시장에도 지금 7월 달에 판매 승인을 거친 이후에 본격화 진출, 또 중국 시장도 진출을 할 텐데 이게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최근 이제 단기 양봉,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기대감 때문에 불끈했다가 다시 이제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는 좀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5,000원대 기준으로 단기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다시금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매수를 못하거나 못 잡으신 분들이 이번 좀 조정기에 다시 매수하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와 고영 두 가지 언급해 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특징 종목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박소은 의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 기대되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소, 탄소, 태양광, 풍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머니왕 2부 첫 출연 때 풍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CS 베어링, 풍력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죠. 전문 업체고 제가 싱가포르 회사에서 미국 주식 전문으로도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 국제 정황에서도 이 거시경제 분석을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11조 원을 들어가지고 이 풍력 프로젝트 재가동의 수혜주가 바로 이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이고 제가 신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풍력이지만은 여러분들 요 안에서 새말뚝 종목들 잘 추려서 매매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분석을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거의 없어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단봉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들 공략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뭐다? 새말뚝 자리. 이 새말뚝이 올려지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여기 세 번째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날 날짜로 2차 부분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단기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얼마 드리냐? 1차 부분 위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부분 위로 9,0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지금 6,600원, 6,600원이면은 새말뚝 3차 부분 밑에입니다. 6,600원 드리면서 다음 주 공략주로 저는 CS 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풍력 쪽으로 다시 한번 힌트를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9,000원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한교섭 위원님의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어떤 종목에? 예, 종목은 이제 될까요? TC 네.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의 화두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죠. 뭐 원전이든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근데 이제 미국도 이런 이제 전력 수요가 들고 이제 전력 인프라가 노후됨에 따라서 교체 수요가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전력 관련 송전기나 변압기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전선,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면서 우리가 스펙 합병가라고 하죠. 스펙 합병 기준가가 6,210원인데 즉 그 가격 아래를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뭐 그런 전망들은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전 투자에 대한 또 이제 해상 풍력 투자 뭐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이 기업이 만드는 에너멀 동성 같은 경우 이런 전력 기업 전선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송전기나 변압기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각동선이라고 하죠. 이 송전기 변압기에 대한 소재 쪽입니다. 이런 이제 특수 소재 쪽을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 실적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밀려가지고 대략 한 1,800억 정도 굉장히 싸 보입니다.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은 너무 간단하죠. 이미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뭐 거래량도 없이 그냥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밀렸는데, 자 이런
6,210원 상장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밀릴 때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상장했던 스펙 합병가 6,200원 이상 좀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4,700원에 4,900원대 그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 머티리얼즈 도와드렸고요. 이제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십니다. 박수원 의원님은 1시부터 우리 한글솜 의원님도 1시부터 동시에 하시네요. 박수원 의원님 어떤 꿀팁 전해주실지 정말 짧게 전해주세요. 네, 다음 주 상한가를 공략할 수 있는 이 새말뚝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새말뚝 기법과 그물망 기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한글솜 의원님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예, 시장 주도주를 포착하고 관련된 종목을 공략하는 매매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런 한 번 잡으면 쭉 한 20에서 30% 쭉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뒤 두 분의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머니왕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